탄수화물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멈췄었거든요. 근데, 어, 오늘부터 조금 지루해져요. 오늘부터 굉장히 지루해지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루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이거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조디건 사장님께서 뭐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거 무슨 뭐 새로운 용어들을 왠지 접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뭔 소리지? 외계어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탄수화물을 했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리고,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과해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거든요.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과하게 먹어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탄수화물은 저희가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그 대표적인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과잉을 할 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 대사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그리고 체지방 증가 그러다 보니까 혈압 상승이라든가 혈당 상승, 그다음에 혈중 지질 이상 등의 여러 가지 이상 형태가 나타나면서 심혈관 질환 그 발병률이요, 가능성이 2배가 높고요. 그다음에 당뇨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요즘에 당뇨병은 아니지만요, 당뇨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요, 당뇨는 아닌데 관리하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잖아요. 가장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바로 허리둘레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중성지방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리고 공복 혈당, 그 다음에 HDL 수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건강 공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 수치들을 보면요. 대사증후군이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게 올 확률이 완전히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만 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 수치들을요,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서 내가 그 수치에 맞춰서 건강 관리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 빼시면 돼요. 살 빼시면은 이 대사증후군은 100%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그냥 무식하게 그냥 무작정 굶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어, 어느 정도 이 다이어트도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지만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아셨을 때 내가 여기에 좀 수치가 안 좋아 이랬을 때 체지방 같은 경우에는 CLA나 HCA 같은 제품을 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고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 그리고 콜레스테롤에는 오메가3와 그다음에 GLA 그다음에 혈당은 식이섬유. 이러한 건강 보조 식품들을 약간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부족해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저희 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혈구, 뇌, 그다음에 신경세포 등 이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다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포도당이 너무 적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단백질이 먼저 쪼개져요. 그래서 왜 우리 그러지 않나요? 굶는 다이어트 하면 왠지 살 빠질 것 같죠. 근데 굶는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근육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몸은요, 단백질을 먼저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다 쪼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이 쪼개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너무 탄수화물을 줄이실 경우에는 단백질 자체가 자기 소화라고 그래서 스스로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분해를 해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할 경우에는요, 지방을 분해를 하는데요. 이 지방 같은 경우가 완전 연소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 지방은 어, 지방이 불완전한 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지방산이 산화가 됐을 경우에는 케토첸이라는 물질이 발생이 되는데 이 케토첸 같은 경우는 어, 다 안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케토첸 자체가 저희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산 자체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이 케토첸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격근이라든가 심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케토첸 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디 뭐 이렇게 막 굶고 뭐 했을 때 우리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뇌 같은 경우에 또 이 케톤첸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이 탄수화물 식사를 너무나도 길게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이 케톤체 자체가요, 축적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요, 다시 몸에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산증인데요. 산증 같은 경우는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수치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 이 증상 중에 하나가 시력이, 이거 안 돼. 흐린 시력. 요즘에 제가, 어, 건강상의 문제로, 음식량을 줄였더니 시력이 앞이 흐려졌어요. 그래갖고, 시력이 흐려지고요. 그 다음에, 인지 같은 것도 되게 인지 같은 게 되게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혈당 증상처럼, 순간적으로, 기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딱 정신을 놓는 순간적으로 그런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잦은 편두통이라든가, 그리고 피로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세톤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입에서 구취가 나는 거예요. 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톤 호흡 같은 경우는 우리 딱 아세톤 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 들지 않나요? 갑자기 좀 전에 김춘하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막 그 염증과 관련된 뭔가의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듯이 우리 몸에 이 아세톤 호흡이라는 건요, 굉장히 안 좋아요. 독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호흡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줄이시면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구토라든가 북부 통증이라든가 산독증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바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요. 요번에도 공부를 하면서 감사한 게 저희 바디키 너무 좋지 않나요? 바디키 쉐이크? 탄수화물 들어가 있잖아요. 적은 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바디큐 쉐이크만 먹어도요. 어느 정도 우리가 활동에 필요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 탄수화물을 공부를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 우리 바디큐 쉐이크 정말 이거 대단한 거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줄이시지 마시고 탄수화물 자체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 요즘에 그 작년인가요? 10대 키워드가 있어요. 헬시 프레저라고 즐거운 건강 관리라는 거거든요. 그 즐거운 건강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음식을 먹지 않고 막 힘들게 운동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자해는 아닌데 내 몸을 고통에 넣는 그러한 건강 관리 그런 거를 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데 대신 열량이라든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즉 음식의 종류를 바꾸자는 거죠. 어, 지난주에 제가 왜 GI 수치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듯이 감자가 너무 땡겨. 근데 감자 대신 고구마를. 그리고 뭐 수박이 너무 땡겨. 근데 수박 대신 수박 이거 혈당 높거든요. 수박 대신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무언가를 찾으셔서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천천히 먹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배웠잖아요. 이게 식사를 시작을 하고요. 10분에서 15분 후부터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천천히 먹느냐에 따라서요, 음식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소비자분이랑 식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왜 요즘에 그런 거 아세요? 백반집이라고 그래서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한 7, 8천 원 내면은 막 여러 가지 반찬에다가 이렇게 밥 먹는 데가 있어요. 백반집으로 해갖고 하는데 뷔페처럼 이렇게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 음식에 정확히 두 배를 하셨는데요. 저랑 똑같이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빨리 드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그 상대방은 진짜 빨리 먹는 거예요. 저보다 두 배가 많은데 음식량이.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은 많이 먹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될 수 있으면 내가 한 끼 식사를 하셨을 때 15분 이상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해서 이거 예전에 많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채소나 과일 위주로 먼저, 즉 식이섬유 위주로 섭취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달걀, 단백질류로 그 다음에 섭취를 하시고 마지막에 빵이나 떡, 밥 같은 탄수화물 섭취, 즉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해갖고 거꾸로 식사를 하시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서는 어,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소비자분 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살을 빼고 싶대요. 그래갖고 헬스장을 끊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죽어라고 운동을 하겠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너무 죽어라고 운동하면 운동 요요라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운동 1시간, 유산소 운동 1시간이 최대치다. 그 이상으로 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운동 요요가 오기 때문에 운동을 끊었을 때 살이 더 찐다.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더 찐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듯이 운동도요,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미난 게, 그게 너무 힘들고 지겹고 지루한 그런 운동 말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정신건강 추구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수면 관리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슬리포노믹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수면과 경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수면 건강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 트렌드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많이들 쓰고 계시죠. 아로마 테라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바로 이 슬리포노믹스의 하나예요. 요즘에 그거 아세요? 부자들이 제일 나중에 돈 쓰는 데가 바로 아로마 테라피래요. 그래서 한 번 쓸 때 거의 한 2, 300만 원씩 쓴대요. 부자들은. 그만큼 좋은 향과 좋은 그거를요. 방마다 다르게 넣는데요. 방마다. 그거를. 저도 그거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마다 욕실 따로, 뭐 거실 따로, 뭐 안방, 뭐 작은 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향을요, 다 다르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 달에 거의 한 2, 300만 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제일 나중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차례든가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저희 건강기능식품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희 거 제품. 슬, 이게 수면에 가장 좋은 제품. 갑자기, 슬립. 맞아요. 그 제품이 딱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그것도 도움을 받으셔서 수면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는데요.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대표적인 식이섬유가 있죠. 바로 화이버 비츠 플러스라는 건데요. 이 화이버 비츠 플러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 그 뭐지? 안에 있는 노폐물까지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성과 불용성이 1대 3의 비율로 황금 비율을
를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드실 때 17g 정도 식이섬유를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귀리 식이섬유가 함유가 돼 있어서요. 바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 비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딱 이렇게 제대로 드시잖아요. 변이 틀려져요. 확실히. 황급변형까지는 아니지만 변이 틀려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파이버 비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귀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어, 이게 20%가 혈당 상승이 20%가 감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그 뭐라고 그러죠? 건강식품 중 뭐 10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화이버 비츠는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은데 이걸 못 드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어, 파이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라고 있어요. 이거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같은 경우 수용성이거든요. 무향, 무색, 무미이기 때문에요. 아무 데나 섞어서 드셔도 좋고요. 편하게 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갖고 다니면서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필수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파우더와 유산균이 필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걸 한번 권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카보저스트인데요. 이 카보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알약 형태의 식이섬유 보충제거든요. 그런데 하루 여기에서 권장하는 양이 있어요. 권장하는 양을요, 제대로 드시면은요, 탄수화물 하루, 섭취한 탄수화물의 45%를 억제를 한대요. 대박이죠. 내가 먹은 탄수화물의 45%를 억제를 한다면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비용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로 하시기 전에 이 파우더나 빛으로 먼저 권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신다. 이 탄수화물 조절이 잘 안 되신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 카보저스트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그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히 이 부분은 드시면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슬림 스마트인데요. 이 슬림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인체 시험을 했었을 경우에 1000ml를 하루에 꼬박꼬박 드시면은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효소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딱 그림 보이시나요? 요 그림에 보시면 다 어려우니까 다 넘기시고요. 이 구연산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 구연산 회로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연산 회로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나머지는요,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 지방으로 전환이 될 때 구연산 분해 효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분해 효소로 인해서 지방산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효소가 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게 바로 이 가르시니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거든요. 이거를 끊어준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를 활성화를 제어해야 한다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구연산 분해 효소를 저해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은 얘네가 구연산 분해 효소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슬림 스마트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필수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방이 무엇일까가 우리가 오늘 관건인데요. 요거는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지방까지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될까요? 시간이 될까요? 안 되나요? 끊어져서 뭘 끊을게요, 그러면. 지방이 몇 분 걸려요? 지방은 중간에 끊을 거예요. 앞부분만 하고. 네, 앞으로 도입만 해주세요. 예. 지방이 굉장히 어렵고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짧게 그냥 앞부분만 요거를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요 지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다 아실 필요 없이요.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지방은요, 메틸기와 카르복실기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개는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산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이 분해가 돼갖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아미노산이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 분해가 돼갖고요. 최종적으로 가는 게 지방산이거든요. 그 지방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이 있는데요. 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상온에서 고체 또는 반고체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동물성 식품에 많이들 들어가 있고요. 유제품이라든가 야자유, 팜유 이런 종류가 바로 포화지방에 속해 있고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화지방을 드시는 만큼 불포화지방을 늘려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근데 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중결합이 하나일 경우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중결합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가 바로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바로 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를 아셔야 되는 게 이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이중 결합이 두 개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6랑 3가 도대체 뭔 차이야? 뭘 6라고 그러고 뭘 3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게 이중결합이거든요. 요런 게 줄 하나씩 짝대기가 하나씩 가 있는 게 이중결합이에요. 그러면 이 이중결합이 몇 번째부터 시작이 되냐에 따라서 6번째부터 시작이 되면 오메가6, 세 번째부터 시작이 되면 오메가3예요. 요거는 지방산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소비자분들한테 6와 3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은 필수예요. 왜냐면 이중결합이 6번째 있고 3번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6번째 있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GLA, 감마리놀렌산. 그렇죠? 그리고 3번째 있는 게 DHA 그다음에 EPA 이게 바로 3번째 이중결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만 아셔도요. 한 50%를 아신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는데 이것만 해도 50%를 알고 계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개 다중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부족하게 드시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으로 꼭 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중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김춘하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염증 있죠. 염증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지방산이다. 지방산은 이런 구조다. 그 이유가 6번째 있는 이 이중에 안 좋은 물질을 잡고 사용이 된다. 3번째 안 좋은 물질을 잡고 얘네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